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영동 지역의 상황과 대책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도 바다양식협회 김동일 전 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릉시민행동 홍진원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도쿄전력이 앞으로 30년간 오염수 144만 톤을 방류한다고 하는데요. 30년이라는 이 장기간 동안 나눠서 방류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134만 톤이면 수영장 거의 600개 분량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버릴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의 원자로를 전부 해체하고 폐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폐로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게 됐죠. 앞으로 아마 30년이 아니고 60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 계획과는 달라졌지만 어쨌든 아주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장기간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규모이다라는 맞습니다. 말씀. 워낙 많은 게 쏟아져 내렸고 사실 도쿄전력도 얼만큼 많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것이죠. 30년으로 끝나지 않고 또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예. 회장님께서는 이제 양식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사태를 접하시면서 아마도 어업인으로서 체감하시는 어려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염려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지금 염려되십니까? 직설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최하 3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알 수 없는 그 공포,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생계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리비가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이 들어와요. 그 일본산 수입품이 2011년 그 원전 사태 이후로 1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1,260톤, 엄청난 양입니다. 그게 들어오고요. 멍게도 3,300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동해안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참가리비는 생산량이 200톤밖에 안 돼요. 그 1.7%거든요.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근데 이제 그나마 있던 우리 양식 어가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거다. 게다가 일본 수산물 수입하는 1, 2위가 이제 중국과 홍콩인데요. 이 나라가 전면적으로 사실상 그 수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럼 일본 내에 자국 소비가 그 일어나지 않고 있는 수산물들은 지금 뭐 열려 있다시피 한 한국 시장 두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이미 융단 폭격을 해서 힘든데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예, 공포 그 자체다라는 말씀으로 압축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해안 수산업계가 원전 오염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시각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 강릉의 횟집이나 수산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염수가 방류된 그 지난 8월 24일 저도 이제 이 동해에서 가장 큰 어항인 주문진항에 이제 수산시장을 찾아가 봤었는데요.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뭐 지역 손님이나 관광객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거의 한 분도 안 계시다고 할 정도로 정말 한산했었고요.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코로나 때도 매우 어려웠지만은 이번은 훨씬 더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방문객들이 한 30% 정도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시고 지난 주말에도 거의 이제 관광버스나 이런 분들이 안 오셔서 심각하게 이제 타격을 이제 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일단 도쿄전력은 방류 후에 바닷물을 측정한 결과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하다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교수님이 방류 후에 바닷물에서 삼중수소 농도 확인하는 방법,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 조금 복잡하죠. 왜냐하면 일단 나가버렸잖아요. 그럼 해수를 떠와야 되겠죠. 뭐 1리터도 아니고 10리터, 100리터 여기저기서 떠와야 되겠죠. 이게
딴 게 다 들어있잖아요. 방사성 물질 포함해가지고 그 진흙 덩어리 뭐 다 있을 건 플랑크톤 포함해가지고 이걸 다 전부 없애야 돼요. 그리고 물을 또 증발시키고 그러니까 물을 소위 농축시켜야 되는 거. 나머지 다 털어버리고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다음에 깨끗한 물만 모아가지고 물만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게 전부 다 섞여 있어요. 수소가 2개에다가 산소 하나 하면은 물 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소위 아주 농축이 되면은 그때 섬광체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삼중수소는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제는 암실에서 이제 구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해독을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은 미국도 그렇고요. 일주일 내지 2주일 걸려요. 그 해독하는데. 예. 근데 일본에서는 도쿄전력이 아마 기적적으로 사흘 만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은 안 되는 거예요. 사흘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내는 건데 이게 오차가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때 결과가 나올 때는 벌써 사흘 이상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나오는 그 물량은 적을 수밖에 없죠. 첫 번째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깨끗한 물만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리터당 뭐 40이다 50베크렐 거기서는 이제 삼중수소가 그 뭐 저기 나올까 말까 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할 정도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은 그 해저 플랑크톤에 얼마만큼 쌓였는지를 아직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파악을 하지 뭐 이제 그게 뿜어져 나올 겁니다. 그때는 이제 많아지겠죠. 예. 그때도 정말 도쿄전력이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 아니죠. 이번에 태풍 온다고 쉬어버리잖아요. 똑같은 핑계를 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은폐하기 시작할 건데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 해수 중에 이제 샘플을 가져가다가 그렇죠. 깨끗한 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네. 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시차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오차도 생기고 오차도 생기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터울 때문에 계속 밀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있네 했을 때는 벌써 그 물들은 가버린 거예요. 벌써 이제 가라앉고 또 물고기 흡수됐겠죠.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초기라 뭐 어쩔 수 네. 없이 삼중수소 농도가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까지 그건 주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정부가 여러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뭐 아직까지는 뭐 문제 있는 수치는 없다고 합니다. 예, 어떤 데이터를 점검하는 건지 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교수님께 좀 쉬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도 이제 게을리한 건 아니고 특히 사실은 1993년 러시아가 핵 폐기물을 동해 투기했을 때 1993년입니다. 그때부터 꾸준히 해수 검사 구역수를 늘려가 지금은 원안위가 42개 정도, 해수부가 50개, 거의 한 92군데, 한 100군데가 조금 안 되죠. 거기서 이제 주로 표충수 위에 있는 거 그리고 가끔씩 심층수를 뽑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주로 거기서는 삼중수소는 굉장히 힘들고 없고요. 거의 없어요. 해봤자 리터당 하나가 나올까 말까. 진짜 청정수, 우리 동해 청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해산물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가리비 포함해 모든 게 깨끗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문 피해가 되는 거죠. 정말 억울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세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해석한 것은 이번에 사실은 어떤 다른 방송국 요청으로 약간의 연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2011년 이후 5년이 지난 2016년에 동해바다, 남해바다니까 제주 인근 포함해서요. 첨두치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죠. 정부에서.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들쑥날쑥한 거를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됐는데 그걸 한 게 아니고 평균을 내버려서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이게 사라져버린 거죠. 아니에요. 첨두치가 나타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5년 있다가 나타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바다는 깨끗해요. 지나가 버린 거죠. 세슘은 지금 예를 들어서 반감기가 30년쯤 되니까 이제 조금씩 절반은 아니지만은 4분의 1은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깨끗해진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역부족이다. 첫 번째는 그 해수 취역 구역수가 너무 작고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작지만 우리 바다가 작지만 한 500군데는 돼야 되죠. 한 5배는 늘어야 되고 표충수만 하지 말고 심층수 그리고 해저 침적도까지 봐야지 플랭크톤이나 해조류나 이런 데 또는 이런 저류 이런 데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또 마지막 하나 세슘은 감마선만 갖고도 측정이 되는데
정말 무서운 스트론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또 베타선이 나와요. 플루토늄 말씀드렸죠. 핵 폐기물, 핵 잠수는 나왔고요. 또 이제 앞으로 올 겁니다. 무겁지만 와요, 떠서. 그건 또 알파선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정부가 갖고 있는 감마선만 잡는 거죠. 그러면은 스트론튬은 불검출이죠. 그 이유는 베타선 안 잡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검출이라, 이거는 미검출이다. 앞으로 베타선을 측정하는 검축기도 보강을 해야 된다. 알파선도 플루토늄이 있으니까 보완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검출이 모르지만 없었잖아요. 알파 베타선 못 잡았잖아요. 감마선만. 그래가지고 이거 없었다고 하면 맞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체제를 촘촘하게 하고 더 많이 늘리고, 그리고 횟수도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인데 우리가 이 첨두치를 찾으려면 실시간으로 하루에 한 번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너무 그 듬성듬성 잡는 거죠. 촘촘하게.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러면 우리 어민분들, 또 우리 시민, 국민 모두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은 깨끗한 상황인데 네, 깨끗합니다. 조사를 함에 있어서 좀 역부족인, 좀 더 보완할 만한 것들을 좀 얘기해 그렇습니다. 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예산을 짰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해서 왜 짰습니까? 일본이 이런 망동을 했기 때문에 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일본이 해줘야 되는데 일본은 전혀 반응이 없고 우리나라 정부도 요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죠. 그건 참 잘못됐습니다. 결국 우리 혈세에서 나가는 거죠. 예, 일본 오염수 방류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이라도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라 보시는지, 아니면 이미 방류가 시작이 됐고 일본 정부의 중단을 강제하는 것이 이제 비현실적이니까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둘 다 필요합니다. 이건 바르지 못한 것이다. 인류 역사 처음 일어난 것이고 정상 운전이 아닌 사고 원전에서 하는 건 최초이고, 그리고 30년 아니고 60년 갈 수 있는데 하는 건 최초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과실이었습니다. 과실이요. 그런데 이 폐수를 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염수 방류는 고의입니다.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버리는 겁니다. 거기는 미국의 동조가 있었죠. 근데 미국은 왜 그랬을까요? 태평양을 수소폭탄, 원자폭탄으로 400번 넘게 오염시킨 그 원죄를 일본이 이렇게 함으로써 덮어져 버리는 걸 내심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동조를 했고요. 그리고 IAEA가 들러리를 섰고 우리나라 정부는 방조를 했고요. 이거는 환경에 대한 테러죠. 그렇죠? 그리고 8월 24일 이전의 태평양하고 8월 24일 이후의 태평양은 전혀 다른 바다입니다. 근데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동해에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4년일 수도 있고 5년, 10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막아야 되고요. 지금부터는요. 그래서 과연 일본이 지금 30년 계획으로 가지만 언제 멈출 것이냐가 문명 국가로서의 마지막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가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홍콩이 있고 뭐 대만도 있고 태평양 도서국도 지금 조금 이제 어중간하게 됐지만은 뭐 투발루, 피지 또 뉴질랜드까지 그렇게 해서 하면은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길만이 우리 국민 건강 그리고 식품 안전, 식탁 안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두 번째도 해야 됩니다. 우리 방역을 하고 또 원산지 점검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죠. 가리비 일본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아오모리에서 잡거든요. 다리 하나 건너면 삿포로예요. 그렇죠? 홋카이도입니다. 근데 거의가 다 홋카이도산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원산지 맹점을 노린 거죠. 보세요. 후쿠시마에서 잡습니다. 도쿄 수산시장에 입하를 합니다. 거래를 해요. 원산지가 도쿄가 됩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기가 가지고는 막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나라 수산물 막지 못해요. 합법적으로 둔갑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제 배가 제주도에 가서 바다 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갈치 시장에 푼다. 원산지가 부산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산지 가지고 후쿠시마 8개현 가지고 자랑할 게 그게 아닙니다. 도쿄를 차단해야 됩니다. 중국처럼요. 우리나라 도쿄산 차단하지 않고 있죠. 그거 큰 맹점이거든요.
후쿠시마에서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상당 부분이 이런 맹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대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방류와 관련된 간담회 등 행사도 많이 개최했다고 하는데 혹시 참석하신 행사 있으신지요? 부르는 데가 없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할 얘기는 얼마든지 좀 있는데요. 그 교수님이 아까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좀 뭐 아주 구체적으로 할 부분도 있고요. 일본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원전 사고 이후에요. 기존의 문제만 하더라도 엄청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일본의 화로차가 국내 운행하는 문제, 또 그다음에 검역 검수 과정에서의 허술한 문제, 그리고 그 검사를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엄청 우리가 주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관하고 있고, 또 유통 과정에서의 원산지 단속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건의한다고 하면 액면은 이겁니다. 우리 정부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좀 우리 편 좀 되어 주십사 하는 아주 당연한 주장, 이건 논리도 아닙니다. 그냥 주장이고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이 도쿄전력이나 일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를 우리 정부가 지금 사실상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기에는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해야 된다. 이게 뭐 어휘가 뭐 상당히 다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검증된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것을 공익 광고나 뭐 유튜브 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이제 광고를 해요. 그거 안 해도 됐었잖아요. 일본이 오염수 안 풀어놓으면. 그러면 이 귀책 사유, 이 혼란과 공포와 이런 그 귀책 사유는 일본국한테 있는 것인데, 우리 정부가 마치 그걸 대신해서 이렇게 풀어줄 것처럼 하는 거는 큰 문제다. 이런 대강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존의 문제, 이게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게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네바 협정에 의거해서 국가 간의 이런 교역에는 호혜주의라는 게 분명히 작동을 합니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넙치를 실은 그 화로차는 페리에 싣고 가서, 예를 들어서 요코하마다 그러면 요코하마 항구에다 풀어서 거기 보세 수조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는 그냥 빈 차 돌아와야 돼요. 그 일본의 소비처가 굉장히 여러 군데인데 거기를 우리 차로 바로 가게 되면 뭐 비용도 좀 더 받을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에서는 자국의 교통안전 기준에 맞지 않다. 이래서 우리 차가 못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차는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고속도로, 국도 달립니다. 그래서 뭐 속초가 됐든 뭐 동해시가 됐든 인천이 됐든 보세 수조로 직접 운행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운전석 다르잖아요. 오른쪽 왼쪽 서로 다른데, 일본에서는 안전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제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이거 무슨 국가 간에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 호혜주의 맞지 않다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주문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역 검수 과정에서는 이래요. 뭐 교수님 계시지만은 지금 이게 검역이고 또 방사능 검사고, 이게 사실상 저희 같은 문의한이 보더라도 이건 검사가 아니에요. 지금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하고, 그다음에 질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하는데, 임상 검사, 그러니까 육안으로 검사하는 질병이 95% 정도 됩니다. 질병을 어떻게 이게 육안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밀이라고 해서 이걸 시료를 떠가지고 직접 보는 게 5%에 지나지 않고요. 질병만 해도. 그리고 이제 방사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2가지만 합니다. 요오드하고 세슘 2가지, 지표 물질이라고 2가지만 하는데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위험한 스트론튬이라든가 알파든 베타든 뭐 감마든 그런 걸 이용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검사를 1800초 검사를 했었어요. 1800초 만에 무슨 검사를 합니까? 그래서 만초 검사 해달라 해서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만초 검사 하긴 하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검사를 해다오라는 게 이제 우리 어민들의 주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좀 자국 어민들 보호하고 관세로 못하는 부분 방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방사능 검사 먼저 해요. 이거는 질병이 있기 전에 방사능 검사 먼저 해가지고 오케이 이건 문제 없어 했을 때 질병 검사로 가는 거예요. 이원화, 우리처럼 어디서는 얻은 거는 식약처에서 어떤 거는 수품원에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집단에서 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선도도 떨어지고 상품 가치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국 어민들을 보호하는 그것도 있었는데 그걸 우리나라 지금 이원화에서 한꺼번에 다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유통 과정 말씀드렸는데 원산지 단속이 지금 한다고 해요. 항상 언론 플레이에서는 뭐 요번에 집중 단속 기간이고 뭐 어디가 적발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황하야 모래알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위반, 반칙, 위법 이런 것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로 강원도에만요. 수품원에서 그 원산지 단속을 하는데 내륙까지 다 합쳐서 2분이 다 합니다, 이거를. 슈퍼맨이 날아다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양의 그 인적 자원을 배치하고 또 설비도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그 위반한 사례가 있어서 합당하게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 질서를 잡아도 모자랄 판에 사람 배치부터 잘못됐으니까요. 절대적으로 부족. 이거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그러면 정말 훈련이 잘 돼서 가리비 이제 뭐 예로 자꾸만 들게 됩니다만은 일본산 가리비, 우리 가리비 유전적으로 똑같습니다. DNA 분석하면. 그러면 성상을 보고 이제 판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하거든요. 이거 일본산이네. 이거 국산이네. 못합니다. 근데 그분들. 어떻게 단속할 거죠? 알 수 없는 사람이 시험 문제 내고 답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채점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문제도 차제에 좀 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정말 우리 수산업, 특히 이제 우리 이 일본산 수산물에 영향받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신뢰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걱정입니다. 예, 현재 주요 포구에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사능 수치 측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강릉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강원도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수치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춘천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부 지원이 강릉에 있긴 하지만은 춘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릉시가 특별하게 이 수치 측정을 위해서 하는 활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새벽 5시에 입판을 하면 거기서 수산물을 가져와서 뭐 방사능 수치 측정을 하고 그 측정을 하면 또 7, 8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이 측정을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춘천으로 이제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검사하는 시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한 7, 8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 경남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 2시간 정도 이 소요 시간이 이제 걸리고 있고 이것을 점점 줄여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는 위판장을 조금 늦게 열고 일단 측정한 다음에 결과를 본 다음에 경매라든가 판매를 하는데 이 동해안 같은 경우는 7, 8시간을 경매를 뒤로 미룰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미 다 판매한 이후에 결과치를 받는 이렇게 사후 약방문 같은 그런 이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김치태 이제 강원도지사가 이 동해에서 매일 시료를 채취해서 매일같이 이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 안정성이라든가 노력에 대해서 이 강조를 많이 하는데 좀 들여다 보면은 이 동해안에 이제 주요 위판장이 21개가 있고요. 그리고 측정 대상으로는 양식업하고 있는 생산 과정에 있는 그 일부가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것들이 모두 매일같이 이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요일별로 나눠서 한 곳만 됩니다. 그래서 8월 24일 날 처음으로 이제 방류됐을 때는 묵호항에서 방어를 했는데 하루에 한 품목만 합니다. 그리고 한 위판장에서만 하고요. 그래서 방어에 머리를 떼고 내장 빼고 해서 한 1kg 정도만 가지고 시료 측정을 하고요. 다음 날은 뭐 양양에서 하고요. 최근에는 9월 4일은 속초에서 고등어를 했고 9월 3일은 이제 주문진에서 대구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강원도에서 모든 이 수산물을 매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수산물 측정을 하고 그것도 단 한 품목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 방사선 측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사후에 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측정하는 검사 항목은 세슘하고 요오도 딱 2가지 종류거든요.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사능 오염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하는 것이 아니고 2가지 이제 오염물질만 검사를 하고 있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수산물 소비가 이제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것을 급식으로 이제 전환하려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급식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군인 급식하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측정을 하는데 똑같이 이것도 사후 측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사 문제가 되는 측정 결과가 나오도록 이미 먹은 다음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어른들도 조심하고 다들 조심하고 그러지만은 급식만큼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또 2차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다른 좀 질문 또 드리면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도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이제 어민들이 직접 예, 수산물의 방사능을 재보고하는 이런 장면들이 예, 뉴스에 나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방사능 측정하는 경우 높은 정확도가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 겁니까? 제발 하지 마세요. 거기는 잡으면 잡힐 뿐이고요. 하려면 그래도 이런 표준 시편이 있는 데 가서 심지어 세슘, 요오드만 하더라도 감마선만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맡겨야 되고요. 그리고 걱정하실 거 없다니까요. 아직은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스트론튬을 잡으려면 다시 말해서 베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삼중수소하고 스트론튬 베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플루토늄도 잡아야 되겠다. 알파가 필요한데 이거는 단가가 지금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거는 1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1억대, 10억대로 넘어가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는 있잖아요. 그 측정 범위랄까 또는 민감도 이게 툭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오히려 잡음이 많다. 그러니까 갖다 대면 다 그냥 소리 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거든요. 오작동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소금 사재기만큼이나 절대 사시면 안 될 것이고 저기 한다면은 그냥 프로센 블루나 이런 걸 드시는 것 또는 요오드를 먼저 드시는 게 미역 다시마 차라리 많이 드시는 게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하나만 하다 이게 잡음이 네. 많아서 안 하는 네, 안 하는 게 더 건강에 좋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은 초기라서 시간을 두고 아마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의 상황과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앞으로 얼마나 더 피해가 더 커질지는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정부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처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과 그리고 이 피해보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빠르게 실효성 있게 만드냐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횟집이나 수산 시장 같은 경우는 피해를 바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횟집을 갔었는데 확실히 손님이 적고요. 그나마 이제 옆에 계셨던 이제 가족 단위가 오셨는데 오늘이 마지막으로 먹는 날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떻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저도 느꼈고, 실제로 그 횟집이나 수산시장은 지금 한 30% 정도 줄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후쿠시마 방류가 얘기가 나오는 7월부터 이미 이런 피해들은 선 반영이 좀 되어 있어요. 오히려 7월 달에 더 심했고 한 절반가량이 줄었다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런 횟집이나 수산시장 말고도 양식업은 사실 피해가 더 극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왜냐면은 지금의 매출도 매출이지만은 양식업은 지금 당장 뭘 잡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중에선 짧게는 1년 내외도 있지만 3년, 5년을 내다보고 또 양식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가 감히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3년 뒤, 5년 뒤에 이 양식업을 이제 계속 유지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양식업의 피해가 크고 또 하나는 그 해양 레저의 피해는 수치상으로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양 레저가 전체 매출의 10분의 1이라고 주장도 나와 있고 그런 이제 기사도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가까이 있는 양양 같은 경우도 서핑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명한데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올해로 이렇게 이제 짧게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 후년 되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업을 포함한 양식업을 포함한 어업 네. 그리고 해양 레저까지 좀 우려가 된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고요. 간담회 외에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 마련된 거 소식 들으신 게 있으신지 회장님? 저희한테 직접 하실 일은 없고 그 지상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열심히 찾아봐서 이제 본 걸로 보면 어업인이나 또는 그 수산 유통 관련한 직접 지원 대책은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고요. 다만 한덕수 총리가 얼마 전에 수산물 소비 지원으로 640억을 쓰고 올해 내로 640억 쓰고 내년에는 그 액수를 이제 2배로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 내년 어민 지원 예산은 2천억을 책정하겠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도 지원 예산이 없었느냐? 1차 산업인데 이것도 얼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추가해서 2천억을 더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얼마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높여서 2천억을 한다는 뜻인지 모르겠고요. 뭐 다만 이걸 이제 산술적으로 좀 나눠보면 내수면 어업을 빼고 그 해수면에서 의탁에서 어업하는 분들을 10만으로 잡았을 때 이걸 산술적으로 2천억을 나눠보니까 200만 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3만 4천 불이라 하던가요? 200만 원은 굉장히 참 이거 그 작은 액수죠. 이거 준다는 건데요.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한데 이거 이제 대책이로 일하고 한다고 해도 올해 내년에 단발적으로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예견되는 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얼마나 더 써야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고 정부도 그래서 어설프게 뭐 어떻게 구체화 안 시키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얼마나 편성을 하든 간에 결국엔 혈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됐든 이렇습니다. 똑같은 국민으로서 내가 어디에 기여하는 거를 바라지 기여를 받는 그러니까 공여를 받는 입장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디 죄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배 타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해서 자식들 다 잘 키워왔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대책이 나와도 순간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고요. 눈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민을 이제 직접 지원하는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 들으신 적이 없고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형태로 아마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도 어민과 횟집 등 수산업계 피해 지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위원장님, 어떤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강원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방사능 그 수치 측정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그 파배 촉진 이런 거 정도밖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 강원도가 이제 동해안의 6개 시군과 함께 이제 5일날 수산물 뭐 할인 특판전 열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슷하게 경남도도 뭐 판매 기획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북에서는 뭐 인근에 그 수산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자갈치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일정 금액을 또 환불하는 그것도 이제 한 3, 4일 이렇게 이제 단기간 이런 정책밖에 사실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속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안전하니까 계속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것 외에 뚜렷하게 직접적으로 혹은 실효성이 있는 대책들은 뭐 정부나 그리고 지자체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그 검사를 강화하는 것과 이제 판매를 촉진하는 그 대책 위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세 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뭐 다 드렸지만 이게 이제 사안이 이 초국경에서 이제 초세대까지 됐습니다. 이제는 폐수가 방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도 더 이상 그 오염 처리 수다, 처리 오염 수다지만 간단해요. 그냥 이거는 원전 폐수입니다. 산업 폐수도 공장 폐수나 똑같아요. 물론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미처리됐겠는 그냥 원전 폐수이고 그때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부디 이 초국경 초세대 사안에 대해서 초정당적으로 앞을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대통령 말대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한 방향을 봐야죠. 근데 지금 완전히 정정이 됐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도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지 그래서 부디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호해조에 따라 가지고 왜 우리 자동차는 못 가는데 일본 자동차는 막 활보를 하는 겁니까? 그런 작은 것들부터 요구해요. 왜 못하죠? 그런 작은 것부터 하다 보면은 차례차례 하나씩 그리고 검역체계, 인력 확충, 기기, 국산화 그리고 업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드디어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어민들, 시민들, 국민 모두 편할 날이 올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에 무조건 우리나라가 앞장서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그 국력의 상징이기도 언제 이 방류를 멈추게 하느냐. 그게 우리나라가 또 선진국이 되는 길입니다. 한 번 더 도약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데모도 많이 하고 민주주의 많이 됐잖아요.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 입버릇처럼 또 자유민주주의 요새는 또 이렇게 국가라고 그러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싸게 맥혀야 되니까 투기 아니라 뭐래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일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국가의 입장은 민주주의 국가고 또 자유민주주의 거기다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국가의 입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주 일반론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득을 얻는 거죠? 우리 국민들 중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또 반대하고 있고요. 이런 저같이 어업하는 사람도 또 그렇고 유통하는 사람들, 수산업 관련 다들 이게 하고 소비자들도 혼란에 빠져 있고 이런데 정부는 오히려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그런 거는 일본 정부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눈치를 좀 볼 줄 아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또 정부 주장과 배치되는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전체주의니 공산주의니 반국가 세력이니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이 정부의 대표인 대통령부터 자세를 좀 고쳐 잡아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면밀하게 국가가 무엇을 하는지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어쨌든 논의가 이 안전성이 확보되냐 안 되냐 이렇게 많이들 좀 초점이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에 앞서서 방사능 위험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이제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당성부터 사실은 따져보는 것이 그게 원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군부조정실에서도 확인을 해줬거든요. IA 관련해서 이번 건에 대해서 정당성 확인된 게 없다. 그러니까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염수를 방류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 정말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건너뛰고 이게 안전하지 않냐 이 싸움으로 많이 좀 가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사실은 일본 자국 내에 봉쇄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정당성을 봤을 때는 정답인 거죠. 설사 그러고 그것이 불가능했을 때 정말 불가능했을 때는 방류하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최적화의 기준으로 이제 방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 단계를 건너뛰고 이 안전성만 논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짚고 다시 한번 교수님도 주장하셨듯이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주장하듯이 지금이라도 방류를 멈춰야 됩니다. 예,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처리해서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했고 이웃 나라인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30년이란 기간은 이 문제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그리고 시설, 인력, 장비 등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대응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사반장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사능 항목 관련 수질 검사 이런 주기 단축해달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수립해달라, 중앙부처 도 차원의 이제 건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들이 일부 왔는데 이제 환동해 본부 실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돼서 그 해수부에서 해양환경공단을 통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심층수 방사능 수질 검사 그거를 좀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좀 얻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에 대해서 이제 고성 수협을 통해서 거진항에서 이제 거진항이 지정돼 있더라고요, 현재. 거진항에서 삼색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삼색이 그 가식부 시료를 한 1kg 정도 채취를 해서 춘천에 있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여기에 관내에서 인편으로 보냈어요. 보내서 1회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적합 판정을 받았고, 향후에는 이제 송조에 보면 이제 한해성 수산자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인력 장비를 이제 갖춰서 수요별로 주 1회씩 그렇게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그런 계획이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그 추석 대비해서 9월 20일 수요일이죠, 그날에 강릉에서 강원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이제 강릉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고성서부터 삼척까지 연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노력할 것이고요. 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련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이라든가 수산물 안전성 홍보 지원, 또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가격 지지 수매비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우리 도에서 좀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방사능 분석 장비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시료 구입도 예산, 또 방사능 검사 예산들은 이제 해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예산을 먼저 확보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참 사실 이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이걸 정쟁화시켜가지고 국민들, 도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피해는 말이죠. 정쟁을 하면 할수록 이에 따라서 우리 어민들, 그 다음에 해양업이나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 따른 관련 도소매업들, 나가서 이제 외식업소들까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민이나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정쟁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다고 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고 영업에 이익이 창출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응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막무가내식으로 했을 때의 피해는 우리 국민과 도민들에게 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제발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주말에도 손님들이 많이 있고요. 요즘에 3분의 1이야. 그래요. 조금 있어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지금 봐서는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뭐 큰 영향은 없다고 돼 있어요. 지금은 아직은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네.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좀 언론에서 과하지 않게 그랬으면 좀 하는 바람이네요. 뭐 정부에서도 단속도 강화해주고 하면은 더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만 나라에서 왜 자꾸만 서로 뒤뜯고 하는 게 나는 그게 못마땅하더라고요. 못마땅하시다. 그럼 민주당이고 뭐 국민의당 그좀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편하게. 자꾸 분열을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저질러진 일이라서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던 아니면은 뭔가를 뭐 방법을 찾던 뭐 다 좋은데 이게 자꾸 분열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 자꾸 그런 걸로 부딪히는 자꾸 분열로 가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아요.